자, 두 번째는 무역협상 훈풍,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어세장 너무 좋았는데요. 자,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이 동아시아 무역협정이 마무리에 근접했다라는 발언을 내놓은 게 정말 컸죠. 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면서 현대차, 기아가 이를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발 자동차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배터리 관련주들도 이제 관세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김정관 산자부 장관 등이 이제 일제히 미국으로 넘어갔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이제 당선이 됐고 당선되자마자 이제 관세에 대한 드라이브를 엄청나게 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 주요 국가들과 관세에 대한 계속 논의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물러나면서 그리고 올해 이제 다 올해 벌어진 일입니다. 올해 대선을 치르면서 새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는 사실 다 예정돼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이 정권이 바뀌면서 그 관세 협정을 위한 준비나 실무자 다 바뀌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관세 협상에서 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500억 달러를 갖다가 내놓기로 했는데 문제는 사실 3,500억 내놓으니까 트럼프 정부 임기 동안에 그래도 우리의 국가 여력을 봤을 때는 일본이 5,500억 달러고 우리가 3,500억 달러니까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 당연히 다 알고 있으니까 향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차분하게 좀 나눠서 지불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야 한 번에 3,500억 다 내.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4천억 달러가 좀 넘는데 3,500억 달러 한 번에 다 내면 이게 환란이 제2IMF 사태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아직도 관세 협정이 안 끝났는데 좀 전에 들으신 대로 어저께 이제 그 베센트 장관의 발언과 그다음 우리 주요 이제 구윤철 장관과 이제 김정관 장관이 부랴부랴 이제 방미를 하면서 이제 관세 협정이 이제 마무리되는 수순인가 보다라는 어떤 이제 시장 전망이 확장이 됐습니다. 네. 이 관세 협정이 타결될 경우에 받게 되는 그 수혜 업종이라고 한다면 지금 완성차를 꼽아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GDP에서 수출이 차지한 비율이 70% 넘습니다. 그러면 수출에 품목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굵직굵직한 걸 생각해 본다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신 대로 당연히 큰 건 반도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생산한 이제 반도체, DRAM, 낸드 플래시 등을 이제 우리가 주요 수출 품목이고 또 다른 수출 품목을 한다면 역시 완성차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국내에서 생산한 완성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것인데 근데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 관세에 대해서 주목을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무엇을 하기로 했냐면 관세에서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관세로 인한 부담이 덜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드램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이 3사가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갖다 95%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떼린다고 하면은 3사에게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 미국에 공장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사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생산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때린다면 대만과 우리나라에 때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동등하게 관세를 25% 때린다면 같이 가격이 25%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의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완성차는 그렇지 않죠. 특별히 우리 현대 기아차의 경쟁자를 할 수 있는 혼다랑 이제 토요타는 이미 일본의 관세가 마무리됐는데 우리가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횡보를 계속하고 있고 심지어 코스피보다도 언더퍼포먼 코스피가 25% 이상 상승했는데 현대 기아차는 뭐 4% 어제는 많이 올라왔지만 어제를 갖다 제외한다면 그런 어떤 이제 주가 흐름을 보인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네, 지금 어제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대차와 기아 주가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차 기아 차트인데 이거는 이제 월스저널의 차트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 있는 이제 회색 선이 코스피 지수이고 밑에가 이제 기아차, 현대차 주가 흐름인데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이제 관세 때문에 기아차, 현대차가 코스피보다도 언더퍼폼을 했습니다. 언더퍼폼을 했다가 계속 지금도 언더퍼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관세 협정이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어떤 이제 전망이 확산되면서 기아차, 현대차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관세 협정이 마무리되면 기아차, 현대차 관세 협정이 마무리된다는 것은 적어도 혼다랑 이제 토요타보다는 불이익을 덜 받게 될 것이다. 제 생각에는 완전히 덜 받지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덜 받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확산됐고 이것이 실제로 현실화된다면 현대차와 기아차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에 대한 가격에 대한 판가 인상을 그들이 스스로 이제
품으면서 고객들에게 전가하지 않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을 이제 보장할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주가가 다시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했고 그것이 현실화가 됐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구조 부분도 이제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관련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럼 관세 협정이 끝난다고 했을 때 현대차와 기아차는 무엇이 더 있어야지 주가가 더 올라가고 매출도 올라갈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제 부동의 세계 3위 완성차 그룹인데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2000년에 사실은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대그룹에 왕자의 난이 발생해가지고 현대차를 누가 경영할 것이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유선 정몽구 부자가 현대차 그룹을 갖다 인수하면서 이 그룹을 세계전 자동차로 키운 것은 아주 이렇게 성과를 갖다 칭찬받을 만한 점인데 그다음에 무엇이 더 필요하냐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이제 후진적 지배구조. 그러니까 10대 재벌 중에서 유일하게 현대차 그룹만 그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순환출자 구조라는 것은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의 지분을 갖고 B가 다시 C를 거쳐서 A로 돌아가는 원을 그리는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순환출자 지배구조는 IMF 사태를 불러일으킨 원흉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벌들이 이 순환출자를 갖고 있었지만 현대차 그룹만 아직도 이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제 전기차 시대라기보다는 지금 어떤 시대냐? 지금은 자율주행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인데 AI 자율주행 시대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테슬라보다는 못하다. 이런 점을 현대차도 이제 인지를 하면서 AI 시대에 맞춰서 보다 발빠르게 이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이제 현실화될 것이냐. 이 점이 또 이제 현대차 그룹이 3위에서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발판이 된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네.